안녕하세요. 근양현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 이제 일요일이니까 내일부터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시 트럼프로 잡아봤어요. 트럼프 시대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데이 1에는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 투자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는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AI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고요. 네 번째는 부채의 문제, 그리고 달러의 문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이 다뤘던 주제들이네요. 그쵸? 그래서 AI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첫째 날 트럼프는 바이든이 그동안 해왔던 AI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이거를 그냥 폐지할 겁니다. 첫날부터 이거 폐지, 이거 폐지 이렇게 해버릴 건데,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이 썼던 AI 정책은요, 아무래도 AI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가자. 안전하게 가자. 우리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스탠스였다면은 트럼프는 요거, 하지 마. 이거 다 없애버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야, 이거는 거의 맨하탄 프로젝트하고 비슷한데?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맨하탄 프로젝트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중국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키워드를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맨하탄 프로젝트를 영화화했던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오펜하이머에서 그 영화의 첫 장면에서 저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이, 과학자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다가 깜짝 놀란 거죠. 야, 헐, 이런 게 된다고? 야,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핵융합을 시켜버리면 진짜 무서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이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에 폭발되면은 진짜 폭탄으로 만들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근데 이거 히틀러가 먼저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맨하탄 프로젝트의 시작은요, 저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핵폭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만들어진 다음에 첫 생각은 뭐냐면, 이거 만약에 히틀러가 먼저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세상이?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 있는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 모여가지고, 자, 우리 조용하게 비밀리에 핵폭탄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 현재 AI도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AI를 너무 잘 따라오니까 아무리 엔비디아 칩을 안 줘도, 아무리 ASML의 EUV를 안 줘도 얘들은 지들끼리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를 만들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율주행은 또 이렇게 잘하며, 와, 이러다가 그냥 AI도 중국이 더 빨리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공포심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많은 인력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고요. 엄청난 자본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진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야. 빨리 만들어서 중국보다 우리가 AI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AI와 관련돼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긴박하게, 다급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당시의 맨하탄 프로젝트에서도 고민했었던 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윤리적인 문제인데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핵폭탄을 만들 때 핵폭탄의 폭발력이 너무 세서 폭발이 계속되는 힘하고 이게 꺼지는 힘하고 비교했을 때 혹시 폭발이 계속되는 힘이 더 커져서 이거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지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고민들도 하고 했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AI가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AI가 개발됐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혹시 디스토피아는 아닐까요? 이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은 중국보다 빨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이고 안전이고 일단 내쳐놓고 빨리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근에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올해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 규모를
80빌리언 달러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원 하이닉스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규모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다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헌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만큼 절실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트럼프는 에너지 짜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황제 이런 느낌인데요. 이 에너지 짜르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중국하고 어떤 레이스를 하고 있냐면 AI 누가 더 빨리 만드나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어떤 표현을 넣냐면요. 무기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AI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못하잖아? 그럼 우리 중국한테 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맨하탄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정도로 지금 AI에서 앞서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야, 지금 AI에서 만약에 군비 경쟁에서 우리가 뭐 안 하면 진다고? 그럼 그거 해야지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일단 화석 연료를 다시 써야 돼. 지금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전력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전력망 이번에 LA 산불도 전력망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력망의 문제, 화석 연료의 문제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다시 안 하면 우리 중국한테 AI한테 밀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화석 연료 다시 팔아. 지금 에너지 유가 올라가가지고 물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 다시 구멍 파.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력망과 관련돼서도 빨리 교체해. 지금 돈 부족하면 돈을 어떻게 때려 박든지 내가 행정명령을 할게. 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화석 연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유 관련주를 사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전기로 바뀐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신다면은 전기와 관련된 투자를 하시는 것이 훨씬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화석 연료가 아니고요. 이제 LNG 천연가스 쪽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망 투자는 계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혹은 미국에 있는 관련된 회사들도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이제 트럼프는 크립토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크립토 커런시와 관련된 수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크립토를 무엇으로 지정해 놨냐면요, 국가의 우선순위로 정해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 거죠. 세상에 미국이란 나라가 크립토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지정하다니요. 와, 이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저도 놀랍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크립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할지 첫 번째로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려고 할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거를 첫날 얘기할까요? 아,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에이, 첫날 얘기하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규제와 관련된 규제를 채굴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 아니면 크립토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 다 완화해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도 아마 만들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상당히 커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일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규제와 관련돼서는 리플이죠. 리플의 시가총액이 최근에 0.2조 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지금 현재 시간으로 10만 불을 다시 돌파하면서 2조 달러가 됐어요. 근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0.2조 달러면요. 골드만삭스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요. 2조 달러면요.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거예요.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립토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힘입어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아마도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들을 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부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부채 한도는 31.4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부채는 36조 달러가 넘은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까 이 부채 한도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베센트가 오늘 아침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하고 만약에 네가 없애고 싶다면 나는 없애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신임 재무장관인 베센트는 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서 이야기한 게 있죠. 그 이정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베센트도 비슷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을 공격해 본 적이 있거든요. 소로스 펀드와 함께 영국을 공격해서 파운드화를 공략했던 그 경험. 왜 그 경험을 했냐면은 영국 정부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식으로 해서 게임을 해봤다는 겁니다. 영국을 무너뜨려 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센트가 이번에 이야기한 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 저기 미국 정부 나는 다 게임 해봤어. 우리나라는 디폴트 없습니다. 확실히 돈 갚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옐런 장관 해놓은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예산을 이렇게 40%나 늘려놨어. 이거 좀 줄이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좀 줄이면은 부채를 발행해야 되는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베센트 어제 인터뷰 이후로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부채 한도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국채의 수요처는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국채의 수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려고 하는 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여기서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은행이 되겠죠. 최근에 JP모건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은행들의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은행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오늘 트럼프가 취임한다면 바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투자의 관점에서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올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미국은 AI를 진짜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그리고 국내에서도 하이닉스 수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CES에서 이야기 나온 것이 AI가 몸뚱아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피지컬 AI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제품이 전동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전동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전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전기가 필요한데 화석연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천연가스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력망도 엄청난 투자가 계속 될 거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트럼프 기간 동안에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라는 말을 언젠가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기간 내에서는 비트코인도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코인이라고 하죠. 코인베이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코인베이스도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부채 한도와 관련돼서는 어쩔 수 없이 수요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은행의 수혜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도지라는 프로젝트,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회사들도 좋은 투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취임 첫날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올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쫙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댓글로 오늘만 또 무료로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